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베니스에 사는 안토니오는 엄청난 부자였고 성공한 상인이었습니다. 바다 어디서든 그의 배들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안토니오는 포르투갈과 멕시코, 인도와 무역 거래를 했습니다. 자기가 부자인 걸 자랑스러워하면서 말이죠. 마음도 너그러워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중 바사니오와는 친척이면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바사니오는 돈을 펑펑 쓰면서 다녔습니다. 노는 것만 좋아하고 멋이나 부리는 빈털터리 신사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바사니오는 돈이 떨어져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를 찾아갔지요. 안토니오, 자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러 왔네. 자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빚을 모두 갚을 계획이 있어. 벨몬트에 큰 재산을 상속받은 포샤라는 아가씨가 있다네. 사방에서 쟁쟁한 구혼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부자 아가씨가 예쁘고 착하기까지 하니 당연한 일이지. 그 아가씨가 날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아가씨의 사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네. 하지만 그건 내가 벨몬트에 가야만 가능한 일이야. 내 재산은 모두 바다에 있어. 지금 가진 게 없다네. 하지만 다행히 내 신용이 좋으니 베니스 안에서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야. 베니스에는 샤일록이라는 고리대금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샤일록을 싫어했지요. 늘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샤일록이 문지방만 넘어와도 개처럼 쫓고 침까지 뱉을 정도였다니까요. 언젠간 잘난 척하는 안토니오에게 샤일록은 복수할 기회를 벼렀습니다. 안토니오와 바사니오가 샤일록을 찾아가 3,000냥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날 아무리 하찮게 대했어도 난 당신을 우정으로 그리 대할 것입니다. 이자도 안 받고 돈을 빌려드리지요. 하지만 장난삼아 계약서 하나는 작성해 주실 수 있죠? 만일 빌린 돈을 3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살 1파운드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는 계약서입니다. 당신의 몸 어느 부분이든 내가 선택한 부위를 떼어낼 수 있는 권리랍니다. 안 돼! 나 때문에 그런 위험한 계약을 할 수는 없어. 걱정하지 마. 내 배가 한 달 안에 들어올 테니까 계약서에 사인하겠네. 이렇게 해서 바사니오는 사랑스러운 포샤에게 청혼하러 벨몬트에 갈 준비를 갖췄습니다. 바사니오가 출발한 바로 그날 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의 귀여운 딸 제시카가 애인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게다가 제시카는 아버지가 아끼는 금은보화를 여러 자루나 훔쳐서 달아났지요. 샤일록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오의 배가 난파해서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샤일록은 뛸 듯이 기뻤지요. 계약서를 보여줘야지, 계약서. 한편 벨몬트에 도착한 바사니오는 아름다운 포샤를 찾아갔습니다. 안토니오에게 말했던 대로 포샤가 아름답고 부자란 소문을 듣고 많은 구혼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포샤는 그들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아무 말 없이 따르겠다는 맹세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구혼자들이 물러나고 말았지요. 구혼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쫓아버린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포샤와 결혼하려면 3개의 상자 중에서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알아맞혀야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맞추면 포샤와 결혼할 수 있지만 틀리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곧장 떠나야만 했지요. 3개의 상자는 금, 은, 납으로 된 상자였습니다. 금으로 된 상자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은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납으로 된 상자에는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 시험을 맨 처음 치른 사람은 바로 모로코의 왕자였습니다. 검은 피부만큼이나 용감한 왕자였지요.
그는 금상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은상자나 납상자에는 절대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을 리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자 뚜껑을 연 순간 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죽음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거만한 아라곤 왕자였는데 은상자를 선택하며 내 신분에 어울리는 걸 갖게 해다오. 난 아름다운 포샤와 결혼할 자격이 있지. 그런데 상자 안에는 바보의 머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신분에 어울리는 게 겨우 바보의 머리란 말인가? 마지막으론 바사니오의 차례였습니다. 사실 포샤는 바사니오가 상자를 잘못 고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상자를 고르는 걸 맨 마지막으로 미룬 거였습니다. 포샤도 바사니오가 포샤를 사랑하는 만큼이나 바사니오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당장 상자를 고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기다렸다간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포샤는 하인들을 시켜서 악사를 부르고 악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자를 고를 동안 악사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게 했지요. 바사니오는 맹세를 하고 상자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건 딱 질색이야. 그런 건 거칠의 속임수일 뿐이지. 번쩍거리고 화려한 금이나 은은 나한테 맞지 않아. 난 납상자를 고르겠어. 바사니오가 드디어 상자를 열었습니다. 납상자 안에는 아리따운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사람이 된 게 맞나요? 그럼요. 전 당신 것이에요. 이 집도 당신 것이고요. 이 반지도 드리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 반지를 빼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행복도 잠깐, 곧 슬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베니스에서 온 심부름꾼이 안토니오가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계약서에 쓴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면 샤일록이 안토니오의 살점 1파운드를 갚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어서 절 데리고 교회로 가요.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 곧바로 베니스에 가서 친구를 도우세요. 친구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돈은 충분히 가져가시고요. 바사니오와 샤일록은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바사니오는 샤일록에게 계약 내용을 취소하면 빌린 돈을 2배로 물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만일 6,000냥의 돈에서 한 냥이 6조각으로 나뉘고 그 6조각이 하나하나 한 냥이 된다 해도 난 그걸 갖지 않겠습니다. 전 계약 내용을 지킬 것입니다. 잠깐, 이 계약서에는 안토니의 피에 대한 권리는 적혀 있지 않고 오직 살점에 대한 권리만 있군요.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그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한다면 당신의 재산은 모두 국가에 몰수될 거예요. 포샤가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샤일록은 공포에 질려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사니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돼. 당신은 계약서대로만 해야 돼. 살점 1파운드만 가질 수 있지. 하지만 명심해요. 만일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갖거나 덜 가지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무게라도 차이가 나면 당신은 재산과 목숨을 내놓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정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므로 샤일록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의 재산 절반은 국가에 몰수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위에게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샤일록은 이 정도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감지덕지했지요. 바사니오는 현명한 판사에게 고마운 나머지 아내가 준 반지를 그만 빼주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빼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반지 말이죠. 바사니오는 벨몬트로 돌아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샤는 몹시 화를 냈고 반지를 찾을 때까지 절대 상냥하게 대하지 않을 거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샤는 자기가 바로 그 판사였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판사로 변장해 친구의 목숨을 구했고 그에게서 반지를 빼앗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사니오는 용서를 받았고 포샤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납상자 속에서 커다란 행운을 꺼낸 셈이지요.